가슴 성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슴 크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어떤 크기가 나에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슴 크기는 대충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슴 둘레나 어깨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요만한 가슴이면 어때요? 괜찮은가요? 너무 크죠? 그런데 작게 해도 가슴 둘레가 좁은 분한테는 반대로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언니가 몇 cc짜리를 넣었더니 참 예쁘더라. 저도 몇 cc짜리 넣어주십시오. 이런 말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그 언니에게 가장 아름다운 크기,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물론이고 어깨 넓이, 가슴뼈 모양, 가슴 조직의 양, 심지어는 허리 굵기, 엉덩이, 얼굴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 사람 몸매에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크기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을 해서 그 사람 몸매에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크기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크기는 제가 수술하면서 수술실에서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나 특징을 정밀 측정을 하고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단,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크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크기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그때 원하는 크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는 큰 B컵 정도 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C를 원합니다. 아니요, 저는 D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귀띔으로 느낌만 얘기해 주시면은 크기 정할 때 참고해서 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확대 수술한다면 은근히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 수술입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혼자 수술하는 날 차 타고 오셔서 수술하시고, 또 수술 끝나면 그날 오후에 자기 혼자서 차 타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엄청 빨라서 당일 활동이 가능한 수술이 바로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와요. 왜냐?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이런 데를 수술하면 엄청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수술로 착각들을 하고 보호자분들이 와서 간호하거나 또는 부축해 주거나 하려고 와요. 그런데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도 이런 보호자분들이 모르고 오시면은 보호자분들 수술방에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환자 본인은 자고 있다고 그랬죠.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은 피가 안 보이는 수술이라고 그랬죠. 출혈이 거의 없어서 피가 안 보이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보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를 넣고 보호자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이 크기가 예쁜지 키워도 봤다가 또 줄여도 봤다가. 따라서 혹시라도 집에서 따라오실 보호자 계시거들랑 부축해 주거나 간호해 달라고 그래서 오시라는 게 아니고, 이 크기는 한번 봐주십사 하고 같이 오시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또한 크기 결정할 때 배꼽 가슴 성형은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한다 그랬죠. 식염수 보형물에 이점이 또 있습니다. 좋은 점이. 다른 일반적인 코젤 보형물들은 크기가 이미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간격으로. 그래서 그 이상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쪽 가슴들 정상인들 보면은 100이면 100 다 좌우가 짝짝입니다. 모양도 틀리고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수술하는 분들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 자세히 보면은 짝짝이에요. 그럼 이 짝짝이를 맞추려면은 작은 쪽은 크게 하고 큰 쪽은 좀 덜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젤 보형물은 미세하게 이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크기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식염수 보형물은 식염수 주입을 하기 때문에 식염수 주입량으로 미세하게 크기를 조절까지 해서 더욱더 좌우 짝가슴 교정을 정확하게 더 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가슴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슴 골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예쁘냐요. 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고속도로 가슴골이 생겨서 만족스럽지 않다더니 Y형 가슴골이라느니.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가슴골이 절대로 일직선이어서는 안 되겠죠. 고속도로 이런 걸 가슴골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일직선이 돼서는 안 되죠. 아름다운 가슴골은 위쪽에서는 좀 덜 벌어진 Y자형,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급격히 벌어지는 Y자형이면 가장 아름다운 가슴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가슴골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저 물방울 보형물을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들, 옛날에 사용하신 분들은 골이 잘 형성이 덜 돼요. 그리고 가슴 파인 옷을 입으면은 골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별로 커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때 무슨 물방울 보형물을 안 쓰면은 유행이 뒤떨어진 것처럼 착각들을 했었죠. 너도 나도. 물방울 보형물의 대부분은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표면이 거칠거칠한 텍스처로 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죠. 이 텍스처, 거칠거칠한 보형물은 ALCL이라는 림프암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벌써 2명 이상 보고가 됐죠. 따라서 물방울 보형물은 거의들 쓰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쓰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골이 별로 위쪽에 생성이 안 되고 또 잘못하면 물방울 보형물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져서 이 가슴골이 똑바르지 않고 옆으로 휜다거나 우측으로 휜다거나 좌측으로 휜다거나 좀 불규칙할 수도 있는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슴골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운동 하시는 남자들 있죠. 보면은 안에 대흉근이 여기 발달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처럼 골이 쫙 길쭉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슴골을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에게 있으면 이쁘지만은 여성에게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죠. 이 Y자, 쌍Y자로 되어 있으면서 위쪽은 좀 덜 벌어지고 아래쪽은 Y자 모양이 좀 더 벌어진 이런 가슴골이 가장 예쁜 가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제가 수술을 했는지도 잊고 지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70의 컵반도 안 차던 가슴이 이제는 C컵을 입는답니다. 옛날에 가슴이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게 완전 자신감 가득입니다.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안 좋은 시선들도 있지만 상관 안 합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성형하는 거 마음먹기가 힘든 거잖아요.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 얼른 서두르세요. 전 인생이 틀려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만족입니다. 배꼽으로 수술해서 흉터도 안 보이고 회복도 빨라서 소고가게 언니가 가슴 너무 예쁘다고 부러워하는데 자신감 완전 충전. 이번 휴가는 8월로 신청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키니 한번 입어보려고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흥분되고 행복하답니다. 같이 행복해지게요.